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팅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결국 모든 실력은 여유에서 나온다. 1. 자기 자신을 보살필 수 있어야 진정한 여유를 즐긴다. 2. 삶의 정답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자에게만 안긴다. 3. 삶의 고통과 고통 사이에서 중심을 잡으려면 여유가 필요하다. 4. 여유를 가져야 일상을 주도적으로 즐길 힘을 가질 수 있다. 5. 여유가 사라지면 스트레스가 인간을 지배한다. 6.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을 자신에게 들려줘라. 7. 자신의 하루와 공간을 제어할 수 있는 실력자는 언제나 여유로운 상태를 유지한다. 여유가 없는 사람은 죽음으로 쉬지 않고 달리는 것과 같다. 왜 쉬지 않고 죽음으로 달리고 있나? 당신은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 이제는 여유를 즐겨도 된다. 여유를 즐길 자격을 의심하지 마라.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자. 1. 예민해지면 결국 나만 손해다. 2. 심각해질수록 외로움만 깊어진다. 3. 심각한 것과 진지한 것을 꼭 구분하라. 4. 다 내 잘못처럼 느껴져서 더 힘들다. 5. 머리가 복잡해지면 문제는 더 꼬인다. 6. 모든 악의 기준을 더 흡수하게 된다. 7. 심각할 정도로 엄청난 일은 생기지 않는다. 무작정 단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다. 예민함이 아닌 섬세함으로, 심각함이 아닌 진지함으로 살자. 글처럼 쉽진 않지만 살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 2024년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이제 막 이성 친구를 사귀기 시작한 딸에게 엄마 아빠가 꼭 들려줘야 할 말. 1.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무엇보다 편안한 사람을 만나면 네 하루가 더 행복해져. 2. 어떤 상황에서든 다정하고 예쁘게 말하는 사람은 널 많이 생각하고 배려하는 거야. 3. 세상에는 몸에 잘 맞는 옷처럼 내게만 좋은 사람이 있어. 4.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 너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2번 이상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너에게 좋은 것만 주려는 사람이야. 5.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내면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널 존중한다는 기분이 들지 않으면 널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야. 6. 너는 너다울 때 가장 빛나. 그 빛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렴. 7. 넌 누구보다 소중한 우리 예쁜 딸이야. 어디에서든 많이 사랑받을 거야. 그 사랑으로 늘 행복하렴. 8.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내가 존중받고 있음을 확신할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거야. 9. 혼자만 애쓰는 관계는 좋지 않아. 좋은 사람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니까. 10. 만남은 한 권의 책과 같아. 지혜로운 사람은 아주 천천히 이해하면서 페이지를 넘기지. 11. 네가 가진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마음이 단단한 사람을 만나렴. 12. 자꾸만 널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최고야. 13. 네가 너 자신을 더 아끼고 사랑하면 사람들도 널 더 많이 사랑할 거야. 14. 감정 변화가 너무 심한 사람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내면의 힘이 탄탄한 사람은 강물처럼 깊고 햇살처럼 따스해. 김종원 작가 청소년, 초등학생, 중학생, 사춘기 부모, 관계, 친구,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필사, 너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말. 오전 8시에서 저녁 10시까지 스마트폰만 보며 사는 아이를 바꾼 한마디. 믿겨지시나요? 무려 14시간이나 스마트폰만 보며 사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부모가 대체 누군데 아이를 그렇게 방치하나? 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제가 사는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딱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도 없고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서 식당 일을 하는 내내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고 혼자 놀게 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14시간 내내 스마트폰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땐 늘 아이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었고 아이가 지루해하거나 칭얼거릴 때마다 부모는 다시 스마트폰을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을 하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눈 나빠진다? 넌 어쩌면 그렇게 스마트폰만 보고 있니? 애가 이렇게 스마트폰만 보면 안 되는데? 아마 모두의 마음이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부모도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겠지요. 누구는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어쩔 수 없으니 마음은 아프지만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모든 마음을 부모의 슬픈 눈을 보며 짐작한 저는 하루는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좋아, 내 책을 하나 선물하면서 아이와 같이 읽어보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을 들고 식당에 찾아갔습니다. 부부가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부부에게 양해를 구하고 여전히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아이에게 다가가 이렇게 함께 책을 읽었죠. 가장 빛나는 눈은 내 마음 속에 있어. 예쁜 말을 하면 예쁜 소식이 찾아오지. 나는 나라서 소중한 거야.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로 내 하루는 좀 더 행복해질 거야. 처음엔 저를 어색하게 생각했던 아이도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었고 이제는 책을 스스로 손에 잡고 읽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만 잡았던 손에 드디어 책이라는 전혀 새로운 희망이 놓여진 거죠. 아, 저는 그 기적과도 같은 순간을 아마도 평생 기억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생이 바뀐 거니까요. 사실 저에게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식당에 오가는 다른 손님들처럼 그저 걱정스러운 한마디만 던지며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간 수많은 가정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며 독서의 가치를 알고 있는 제가 그 안타까운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마침내 어제는 스마트폰이 아닌 책을 손에 더 오래 잡고 있는 아이의 놀라운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되었죠. 모든 인생에서 독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5세에서 10세 사이에 경험하는 독서는 그 어느 시기보다 아이 삶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쇼츠와 릴스에 중독된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다면 하루 30분 이상 아이와 책을 읽어보세요. 시작하면 결국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지 지금 시작하려는 마음 하나입니다. 저는 그 식당에 아이를 만날 때마다 이 한마디를 묻습니다. 결국 이 한마디가 아이의 삶을 바꾼 거죠. 오늘은 어떤 예쁜 말을 자신에게 들려줬니? 그럼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들려주죠. 제가 책의 힘을 믿고 아이에게 다가가 함께 책을 읽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었던 기적이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기억하세요. 부모의 시작이 아이에게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맘, 유아, 육아스타그램, 육아일기, 스마트폰, 중독, 그림책, 동화책, 초등독서,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기적. 아들과 엄마의 인문학 인력 낭송이 이어집니다. 김종원의 초등필사 인력 365 개척 새로운 영역 공명 진로 따위를 처음으로 열어나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 가는 일은 두려워요.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두려움을 딛고 한 발을 내딛는 사람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어요.